이번 시간에는 제9장 조선시대의 의녀 제도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의녀 제도의 배경, 의녀 제도의 시초.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과학적인 의미에서 의료 활동을 하였던 기록은 조선시대의 의녀 제도가 시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보셨는지요? 거기에서 의녀가 등장하죠. 조선시대의 여성 의료인을 나라에서 양성하여 활용한 이유를 살펴보면 조선의 정치 이념에서 찾을 수 있죠. 조선은 유교를 정치와 교육의 이념으로 설정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교에 입각하여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치국 평천하 하는 기본을 수신과 제가에 두었던 만큼 수신과 제가를 위한 유교적인 여성관, 부부 유별관과 절혈관은 유교적 통치질서 확립의 중요한 관건이 되었죠. 조선의 유교적 여성관은 내외법과 수절을 지향을 했는데 여성을 사적 영역에 직분을 두게 한 내외법은 남녀 간의 자유스러운 접촉부터 금지하는 일종의 행동 규제법이었습니다. 내외법을 통해 지조지킴을 추구한 유교적 여성 간의 실천은 여성의 진료에서도 예외일 수가 없었겠죠. 여성이 남자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죠. 고려 사회에서는 문제시되지 않던 남자 의사의 여성 치료가 조선 사회에서는 문제가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 의료인을 양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종 6년 1406년 3월에 재생원 지사 허도의 건의로 의녀 제도를 신설을 하고 재생원에서 동녀에게 의술을 가르침으로써 의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녀 양성을 왜 도입을 했는지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여성에게 의술을 가르쳐서 궁중과 사족 여성의 병을 고려하고자 했고, 둘째, 의학 재민정책으로, 즉 유교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상, 애민사상에 입각하여 백성의 생명을 구제하는 보건사업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의녀는 신분적으로 관비였어요. 처음 의료제도가 실시될 당시 재성원에서 교육받은 대상은 서울에 있는 아동, 동녀였고 세종 17년에는 지방의 10세 이상 15세 이하 관비로 의녀가 될 만한 자를 서울로 보내서 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의녀 교육의 특성을 살펴보면 관비에게 의학 교육을 시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관비는 국가 소유였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마음대로 필요한 수만큼 선발할 수 있었죠. 둘째, 천민이기 때문에 양가의 부녀와는 달리 쉽게 남자 의사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이들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보내져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어요. 넷째, 이들은 성인이 된 뒤 국가에서 그 업을 폐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점도 들 수가 있었죠. 초기에 의녀를 가르친 교육자는 재생원의 훈도였는데 세조 6년 1460년 5월에 재생원이 해민서로 합해져서 의녀의 교육도 해민서에서 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민서는 일반 서민의 구료를 목적으로 하면서 의학 교수와 훈도가 있어 의생과 의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에 사는 의술에 정통한 자를 서울로 초빙해서 의녀를 교육시키기도 했고, 의술이 출중한 의녀는 직접 교육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왕을 비롯한 왕족의 치료를 담당하는 곳인 내의원의 내의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의녀 교육 과정을 보면 먼저 천자문, 효경,
사서 등을 통해서 문자 교육을 실시해서 한문으로 된 의서를 습득할 수 있게 했고, 즉 의녀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 기술 외에 심성 교육을 위한 유학의 인성 교육도 중요시하였습니다. 의학의 기술 교육은 맥경, 침구법, 조제법, 산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녀 교육의 내용을 보면 진맥, 침구, 명약 등 의학의 기초 지식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부인병 관련의 전반적인 기초 지식이었죠. 특히 의녀 양성의 이유가 남녀유별의 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진맥과 침구를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신체를 접촉할 필요가 없는 약에 대한 지식은 남자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명약은 의녀 교육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 의녀의 활동을 보면 초기에는 의녀의 활동이 구분되지 않았지만 점차 제도적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활동하는 부서나 역할에 따라 분화가 되어서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전문성에 따라 침의녀, 맥의녀, 약의녀로 구분되었고, 이들 활동은 간호, 조산, 진찰, 침구, 명약 등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녀의 간호 행위를 보면 진찰은 여성을 대상으로 진맥하여서 남녀 유별의 도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의녀가 많이 하는 의료 행위였죠. 진찰법은 망진, 문진, 물어보는 거하고 문진, 들을 문이죠. 그 다음에 촉진 중 남녀유별에 위배되는 망진과 촉진을 의녀가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녀가 궁중의 여성을 진맥하여 증후를 의관에게 전하면 의관은 의녀의 말에 따라 치료 방법을 의논하고 병을 치료하였죠. 따라서 의녀는 진맥에 대한 전문가적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어이와 동등하게 병의 원인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침구술은 살을 대어야 가능하므로 의녀의 주된 업무였고, 침을 맞을 때 그 징후가 어떠한지는 의관에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해민서에서 교육받은 지방 출신의 의녀는 다시 지방으로 돌아가서 의료 활동을 하였고, 지방은 한양에 비하여 의료인이 드물기 때문에 의녀 활동의 폭이 더욱 넓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의녀 제도와 간호. 의녀 제도는 여성 의료인 양성 제도로 전문화된 현대 직종과는 다르게 엄밀하게 조선시대 간호 직종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일부 간호의 측면을 엿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남녀 유별의 유교가 지향하는 여성 간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전문적인 여성 직업인 양성이 된 첫 시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조선시대 보건정책인 의학재민의 정신에 입각한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여성 의료인 역할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셋째, 의녀의 역할은 훌륭하였지만 신부는 관비나 노비의 딸이었죠. 그래서 신분이 미천해서 사회적 대우 및 기여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였습니다. 넷째, 조산, 진맥, 침구술, 명약 등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의료행위에서 간호행위의 일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국가가 체계적인 정규 과정을 통해 여성 의료인을 의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한 유일한 예로 조선시대 여성 건강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여섯째, 조선 후기 약방 기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후일의 현대 간호 이미지 정립에 저해 요소로 작용한 측면도 있습니다.